원희룡의 매운맛 오늘 점점 매워집니다. 방송할수록이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통령이랑 친해가지고 장관한 것밖에 뭐 있어? 라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거요. 우리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본인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결과를 전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윤 대통령은 되신 거 아니에요? 수사 검사하다가 바로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줬고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친소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원희룡 후보가 이 공격하는 포인트들 보면 그 아슬아슬하게 대통령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렇게 지금 현 정부 여당을 숙청했다 소위 그런 말하는 지점에 대통령도 걸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그거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고 국민이 부르는 거 아니냐. 한동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있네요. 어떻게 들리세요? 우선 한동훈이 하늘이 부를지 안 부를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직 대선 후보가 되지도 않고 이제 당대표 나가는 일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래 당대표를 뛰어넘어서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에 집중하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한동훈은 하늘이 부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윤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자기는 능력이 출중해서 국토부 장관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친소 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장관을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최소한 초창기에 같은 강요를 한 입장에서의 동지적 관계 정도는 유지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원희룡 후보의 이 공세대에서 선거 전략으로 아주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그래도 조금 옹호해주고 계신 여선홍 행정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창윤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던 창윤이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역시도 약간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핵심 이슈가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용산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한동훈 후보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윤한 갈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충분하게 원희룡 후보가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한동훈 후보와 대비해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선거 시즌에는 그러니까 총선 그 대통령 선거 시즌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공무원 신분이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일타 강사하면서 굉장히 이제 야당 공격하는데 앞장섰고 또 실제로 선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예. 저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장점을 충분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선거 전략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는 이제 총선 때 이조 심판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의 대항마는 나다, 원희룡, 나경원이 아니라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 뭐 그 정책이나 아니면 중도 표심 잡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 이번 선거에는 안 어울린다. 왜냐하면 이번은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조 심판론은 이번 당내 선거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선거 전략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죠. 전륜. 선거 초반에 당정 관계에 대해서 후보들이 서로를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전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륜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관계자 발로 나오고 있는 그 표현들 이걸 두고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MBC 보도였거든요. 전륜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용산 내부에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하고 있다. 어떤 평도 후보와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또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봐도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안 되기를 대통령실이 바란다면 더군다나 더욱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특정 후보를 평가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다 그 한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른 세 후보가 더 말하자면 전체의 양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입조심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은 또 하나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개인적인 전화 통화에서 너무 쉽게 저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걱정,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어제 저희 뉴스나인에 출연을 했습니다. 두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 친윤, 뭐 반윤, 비윤 이 프레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구닥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보면요, 양쪽 캠프가 이 뭐 친윤, 반윤 이런 거 팔아서 다음 뭐 대선 캠프 만드는 거 아닌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또 다시 이 약간 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에 네. 전당대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연판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엔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 듯한 그런 일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허 대변인. 네. 제2연판장 사태에 조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켜보겠다라면서 좀 답을 피했습니다. 제2연판장 사태 어떤 조짐이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세 분 모두 캠프가 뭐 대선 캠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그 조짐도 없습니다. 사실 예. 캠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당대회.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캠프에서 직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당원당규에. 그래서 지금 세 캠프가 모두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 분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진이라든가 이렇게 파견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캠프가 모두 확실히 우리 캠프에 누구누구 의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선 캠프를 지금 벌써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그 후보께서는 이제 두 분은 이제 비판하느라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연판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군가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네. 그런 움직임은 지금 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요.